147번입니다. 보면 일찍 다녀요. 자연수에 대해서 좌표 평면에서 직선 나와 있고요.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하라고 했는데 이런 건 되게 쉬운 문제잖아요. 뭐가 어려울까? 어려운 포인트가 없는데. x 절편 얼마죠? y에 0 넣으면 되니까 3 곱하기 4분의 3의 n제곱이겠죠? y 절편은 4 곱하기 4분의 3의 n제곱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는 게 지금 여기 넓이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 뭐 s라고 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3분의 4분의 3이냐? 4분의 3의 n제곱이 2개니까 2n제곱 해도 되겠죠? 그럼 6 곱하기 4분의 3의 2n제곱이 될 거고 이게 지금 10분의 1 이하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꿔도 되겠네요. 이 상태에서 양변에 상록을 씌우시면 2n 로그 3 마이너스 2 로그 2 그리고 마이너스 로그 2 마이너스 로그 3 마이너스 1이죠.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대입만 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대입해서 계산하는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계산하시면 n이 7점 얼마 얼마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4분 8이다. 이렇게 고르시면 되고요. 이거 풀다가 계산 틀렸는데 막 질문하고 그러면 안 돼. 좀 다시 계산해보고 그래야지. 알겠죠? 네. 150번. 물론 아무리 계산해도 똑같이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근데 보통 제가 계산을 끝까지 해주진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본인의 계산 오류를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0과 1 사이의 수인 a에 대하여 빨리빨리 안 다녀? 그럼 저희 어디로 갈까요? 너도 감기야? 너도 감기냐고? 나도 감기야. 영과 1 사이의 a에 대해서 10의 a제곱으로 나눌 때 10의 a제곱을 3으로 나눌 때 몫이 정수이 근데 0과 1 사이라는 말은 사실상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10의 a제곱의 레인지 범위를 알려주는 거죠. 맞아요? 네. 여기 있는 수 중에 몫이 정수이고 나머지가 2가 되는 건 정수는 0도 포함이니까 이거 아니에요? 맞아요. 모든 A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 구하지 말고 이 상태로 모든 A의 곱을 구한다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죠? A가 A1일 때 10의 A1제곱을 2 이렇게 바라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A1 더하기 A2 더하기 A3는 로그 80이니까 1 더하기 3 로그 2 이렇게 되겠네요. 어려운 거 없죠? 넘어가겠습니다. 151번 이거는 요즘 이런 문제 안 나오는데 과거에 한참 나오던 그 소위 통합교과형 문제라고 해서 과학을 잘 모르면 풀기 어려운 뭐 이때는 근데 과탐이 다 강제 선택이어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문과도 다 과탐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과도 사탐하고 막 이럴 때여가지고 별 상관없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불편함이 있을 수는 있지만 뭐 그래도 못 풀 정도는 아니고요. (0.602가) 얘를 보면 알잖아. 이게 뭐예요? 로그 4 아니에요? 0.699는 로그 5겠죠. 그러니까 a 더하기 c분의 b가 a 더하기 c분의 b는 이 t에다가 0 넣은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a 더하기 c분의 b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로그 4.8이라고 볼 수 있어요. 4.8 4 5니까 참이겠죠? 이해되시죠? 예. 두 번째 b는 음수냐? 아마 이것 때문에 질문하는 것 같은데 기억 같은 거 질문할 대상이 아니고 b가 음수인지 어떻게 하나요? 라는 건데 A, B, C가 상수니까 이미 정해야 되는 값이에요. 그러면
끓는 온도를 0, 5, 10 이렇게 증가를 시켜보니까 증기압력이 4.8, 6.6, 8.8 이렇게 같이 커지더라 라는 얘기죠. 맞잖아요. 이런 거 뭐 양의 상관관계라고 하던데 뭐 그건 몰라도 되고 아무튼 커질 때 커지는 관계잖아요. t를 키웠을 때 저 로그의 값이 커지는 관계에 이려면 p가 음수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c는 상수니까. 그리고 지금 t 플러스 c가 양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여기가 양수인 상태에서 t를 키우면 분모가 점점 커질 거 아니에요. 분모가 점점 커지는데 이 로그의 값이 전체적으로는 커지는 상태여야 된다는 말은 b가 음수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지 않니? 맞잖아. 왜냐면 빼는 값의 절대값이 점점 줄어드는 거니까 점점 덜 빼게 되는 거죠. 네, 전체적으로 값이 커지는 거지.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이 표를 보고 이 상관관계를 보고 아, b가 음수다 이걸 맞춰야 돼요. 이해됐니? 네. 굳이 이유를 적자면 b가 음수이어야 t가 커질 때 p도 커지기 때문이죠. 표에서 그거는 알 수 있잖아요.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디귿은 니은에 의해 자동으로 성립하죠. b가 0이라고 해보면 p가 10의 a제곱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b는 0이 아니고 어떤 음수일 거기 때문에 뭔가를 빼겠죠. 즉 10의 a제곱보다는 작은 상태를 유지하겠죠. 그래서 다 참입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근데 이 문제 질문 참 많이 나오는 문제긴 한데 아마 자유스트레스 이걸 빼줄 때까지 계속 질문 나오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넘어가겠습니다. 153번. 다음 부등식을 만족하는 두 자연수의 순서상 자연수권 조심하시고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 부등식 함수를 다루는 일반적 해법은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변수의 값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는 겁니다. 절대값 안은 언제 0이 되죠? a가 10일 때. 그럼 a가 10보다 작을 때랑 a가 1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나눠서 문제를 풀면 되죠. 첫 번째 a가 10보다 작을 때 a가 10보다 작으면 저게 네거티브하게 풀리게 돼요. 맞잖아요. 반대로 풀리게 되니까 로그 2의 a분의 b가 10을 넘겨버리면 로그 2의 10을 넘겨버리면 로그 2의 거꾸로 하는 게 낫겠다. 그냥 써볼게요. 이게 이렇게 풀릴 거 아니에요. 이렇게요. 그럼 얘를 로그 2의 b분의 a 둘 다 오른쪽으로 보낸 거예요. 그리고 로그 2의 5 어떻게 풀든 여러분 마음이에요. 됐죠? 그럼 얘를 정리해 보시면 a는 5b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 경우는 b가 1일 때 a가 5, 6, 7, 8, 9만 가능하고요. b가 2만 돼도 a가 10 이상이어야 되니까 이 조건에 의해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개만 가능하다. 이해됐죠? 자, 두 번째 a가 1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로그 2의 ab 요게 로그 2의 20일 거라서 그럼 ab는 20보다 작거나 같다 나오고요. a가 10일 때 b는 1, 2, 2개가 가능한데 a가 11부터 20까지는 b는 1밖에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때는 12개다. 그럼 답은 17개 되겠고요. 어려운 내용 없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5번. 이게 모르면 되겠어요? 등비실이잖아요. 등비실 여기 나와도 됩니까? 이거 고3 교재잖아. 어디서 나와도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디서 나와도 상관없고. 그러면 1.004가 공비란 얘기잖아. C 제로가 99분의 1이니까
99분의 1에다가 n번 통과하면 통과할 때마다 1.004를 곱하는 거니까 1.004를 n번 곱한 게 n번 통과한 상태가 되죠. 근데 얘가 9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이 상태예요. 9도 약분하시고 11 곱하셔서 로그 취하시면 얘가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지만 로그 11을 1.0414로 처리하면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얘는 0.0017분의 1.0414. 왜냐면 1.1과 11은 숫자 배열이 똑같잖아요. 소수점 위치만 다르고, 그렇죠? 지표와 값의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 대충 612점 얼마 나와요. 그래서 답은 614입니다. 선생님 왜 계산 안 해줘요? 왜냐하면 저는 계산기를 쓰고 있기 때문이죠. 선생님 우리도 계산기 써도 돼요? 안 돼요. 계산기는 대학 가셔야 쓸 수 있어요. 우리나라 교육과정상. 전 대학 나왔기 때문에 써도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은 안 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6번. 어느 제과점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빵의 가격을 실질적으로 인상한다. 빵의 계단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고 무게를 그 당시 무게의 10% 줄인다. 이거 실제로 하고 있는 짓거리죠. 우리나라 제과 회사들이 잘하는 짓 아니에요. 가격 그대로인데 과자 용량 막 70g, 65g 이렇게 은근 사이즈 줄여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 않겠어요? 뭐 그런 짓 하고 싶으면 봉지에다 좀 써놓던가. 죄송한데 힘들어서 양 좀 줄일게요 이렇게. 그렇고요. n번 시행하면 빵의 단위 무게당 가격이 처음에 1.5배 이상이 된다. 단위 무게당 가격이니까 그냥 편의상 빵의 무게를 A라고 할게요. 빵의 가격은 P라고 해보죠. 바로 식 쓰면 좀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무게가 지금 줄어드는 거 아니야? 무게가 10% 줄어든다는 말은 원래 단위 무게당 가격이라는 건 어떻게 계산하는 거죠? 가격을 총 무게로 나누는 거예요. 맞잖아. 그러면 가격 P는 그대로인데 이 무게는 A 곱하기 10분의 9의 N제곱이 되겠죠. 왜냐면 10%씩 줄어드니까 계속 10분의 9로 9를 곱하는 효과가 날 거 아니에요. 요게 단위 무게당 가격인데 처음에 단위 무게당 가격은 A분의 P였어요. 그잖아요? 이거에 1.5배니까 여기다 2분의 3 곱하면 되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들은 약분되기 때문에 안 써도 상관없거든요. 안 써도 상관없어요. 이 약분된 식을 처음부터 쓸 수 있는 게 사실 제일 좋죠. 제일 좋고 안 되면 이렇게 이름 지어서 쓰시면 되고요. 그럼 10분의 9의 n제곱은 3분의 2보다 작거나 같다. 이것도 로그 씌우시면 이렇게 될 거고 로그 2 나와 있고 로그 3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풀 수 있겠죠. 대충 3점 얼마 나옵니다. 그래서 4 하시면 되고요. 와 대단한데? 그러니까 이 짓을 4번만 하면 가격을 150% 인상시킬 수 있다는 얘기잖아. 이게 이제 보통 가격을 바꾸면 소비자가 금방 눈치채기 때문에 가격 저항이 있단 말이야. 이런 짓을 하면 저항이 별로 없어요. 근데 10%씩 4번 줄이면 좀 많이 줄어든 거라서 (162번) 보겠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함수 fx를 다음과 같이 잡았습니다. 다음과 같이 잡았고 얘를 그려야 되는데 그릴 수가 없는 게 문제긴 한데 아무튼 그려야 돼요. 그려놓고 y는 t를 움직여가지고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얘기할 건데 최대값이 4가 되도록 한다. 그러니까 최대값 4가 된다는 말이 뭐냐면 y는 t를 움직였을 때요. y는 t를 움직였을 때
교점이 4개가 되는 영역이 발생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밑에 칸이 좀 좁아가지고 여기다 해볼게요. 얘가 어차피 둘 다 절대값의 그래프라 t에 특별한 머리 없지만 아무튼 t는 위쪽에 생각해야 맞을 것 같고 y축의 기준 오버가 바뀐다는데 지금 둘 다 3의 x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n도 절대값 로그 2x 플러스 4 마이너스 n도 절대값 이렇게 절대값이 씌워졌으니까 이제 꺾여있는 형태의 그래프잖아요. 맞아요 맞잖아. 그리고 수치는 지수함수의 점근선이 필요하겠네. 지수함수의 점근선을 y는 n이라고 해서 이쪽을 잡아볼게요. 또 어디서 옮길까? 이걸 y는 n이라고 하고 y축의 왼쪽에 저 지수함수 먼저 그려볼게. 3의 x 플러스 2제곱은 어쨌거나 뭐 이렇게 생긴 애 아니야. 맞아 안 맞아? 물론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있을 거고 얘를 끌어내려가지고 끌어내리면 원래 이제 점근선 여기 있는데 끌어내릴 만큼 점근선이 내려오겠죠. 근데 절대값 씌우면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서 얘가 됐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면 그래프의 모양이 어떤 모양일 것이냐면 대략 이런 모양일 것으로 보이죠. 여기 이 점의 좌표는 0,9-n 9-n의 절대값이 그러니까 저 9-n 위에 있는 거 어떻게 되는 선생님? 아래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냐? 있죠. 있잖아. 이거의 그래프가 이렇게 될 수도 있냐? 생각해볼까? 이렇게 있었는데 절대값 씌웠다는 얘기잖아. 그럼 절대값 씌우면 이렇게 될 수도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선생님 생각도 안 해보고 그래프를 자꾸 이따위로 그리는 거예요 라고 하면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교점 4개 나오게 만드는 게 목적인 거야. 얘가 꺾여서 올라가야 즉 무슨 말 1대1이 파괴된 영역이 좀 발생을 해야 교점이 여러 개 나오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것이 것이다라고 추측한 거예요. 물론 이래야만 유력하다라는 얘기니까 9-n은 양수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냥 9-n은 양수인 상태. 이해하시겠죠? 얘는 자연수니까 어차피 뭐 저거보다 아래에 있을 거고. 일단 오른쪽 그릴 건데 오른쪽은 로그 2x 플러스 하니까 원래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건데 얘는 이제 평행이동 있어도 딱히 큰 문제 없어요. 그냥 그리면 돼요. 그냥 그리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런 식으로 통과해 갔다는 거를 그려서 이렇게 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4개가 안 나오니까. 맞잖아? 그러니까 로그 함수도 이런 식으로 지나가서 절대값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지. 바람직하죠? 예.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절대값 씌웠던 이런 식 그대로 나왔다. 말이 안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갔다라고 보는 게 타당해 보이거든요. 예. 그러면 얘가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발생하겠죠. 실제 그래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0,2-n이에요. 9-2-n보다 위에 있는 건 자연스럽죠? 맞죠? 네. 그럼 이 점이 사실 뭐야 되냐면 0,n-2가 되는 거죠. n-2가 음수라고 해도 되고 2-n이 양수라고 해도 되고. 뭔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2-n도 양수 n-2라고 써야 되네. 잘못 써놨네. 여기가 0,0 집어넣으면 2-n의 절대값인데 2-n 절대값인데 저 위에가 자연수의 합을 구하시오. 0, 최대값이 4. 어. 0,2면 절대값 씌우기 전에 얘가 0,2-n이잖아. 절대값 씌우기 전에 0,2-n이잖아. 그럼 여기 n-2라고 보는 게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그럼 E-N은 음수다 하면 되겠네. 맞잖아. 네. 그래야만 실제 그래프를 Y는 T를 움직였을 때 Y는 T가 교점을 이렇게 4개를 갖게 될 거 아니야.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이거 만족하는 T의 범위는 2부터 9까지예요. 그러면 자연수 N의 합은 얼마니? 30 33 아니야? 36에 3배니까 맞죠? 네. 그래서 그림 그려서 그냥 푸시면 되고요. 문제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을 바로 그리면 된다고 해서 항상 얘기하지만 이걸 막 케이스 분류하면서 그래프 그리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말고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려면 그래프가 어떻게 될 것 같은데 이걸 추측하는 능력을 키우셔야 돼요. 알겠죠? 나중에 막 케이스 12개씩 나와요. 1번부터 12번까지 하고 있을 거야? 그래서 12번째에 나오면 나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이러고 있을 거냐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알겠죠? 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답에 가장 가까운 그래프를 처음부터 추측하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한두 번의 시도 끝에 바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이게 답이구나 이렇게. 163번 보겠습니다. 얘는 진심 별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F1 더하기 F2 더하기 F3 구하라는 얘기니까 문제 3번 풀으라는 얘기잖아. 그냥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문제 3번 푸세요 이런 얘기고, A의 좌표 나와 있고 B의 좌표 나와 있는데 뭐 B는 로그 2의 A를 만족한다. 그래요. 네. 일단 A의 좌표가 마이너스 2 곱하기 3의 n제곱 나와 있고 B의 좌표는 A, B가 나와 있어. 타 조건에서 삼각형 OAB의 면적을 물어보거든. 얘의 면적은 2분의 1 절대값 A 곱하기 3의 n제곱 플러스 2B고 지금 A와 B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절대값 그냥 풀려버리죠. 맞잖아. 얘가 50 이하다라는 말은 그냥 A 곱하기 3의 n제곱 더하기 2B가 100 이하다. 이거 하고 두 번째 뭐냐면 이거요. B는 로그 2의 A보다 작가 나왔다.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키면 하면 되는 거죠. 됐잖아. 세 번째 케이스 n이 1이다 라고 하면 뭘 풀면 되냐면 3a 더하기 2b가 100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동시에 이렇게 할까요? 2의 b제곱이 a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풀면 되죠. 맞죠? 그러면 b가 1일 때부터 생각해 봅시다. 이것 때문에 b를 기준으로 세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럼 a는 반드시 2보다 크게 났잖아요. 근데 얘가 얘를 만족하기만, 즉 3a가 98 이하가 되게끔 a를 세면 되죠. 그죠? 그래서 a는 2, 3 해가지고 3a가 98 이하면 32까지만 되겠네요. b가 2일 때는 a가 4부터 시작하는 거고 4를 집어넣으면 3a가 92 이하야 되죠? 맞냐? 96 이하 32까지 되네요. b가 3이면 a는 8부터 시작하죠. 6 빼는 거니까 3a가 94니까 이거 31까지밖에 안 돼요. b가 4면 a는 16부터 시작하죠. 8이니까 92까지 해야 돼요. 그러면 30까지밖에 안 됩니다. 93 나오니까.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할 필요 없죠. 왜냐면 b에다 5를 넣으면 a가 32부터 시작하거든. 근데 이 경향을 보면 a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30보다 더 작은 값이 될 거 아니야. 32부터 시작할 수가 없지. 그지? 그래서 더 이상 없다 라는 거 알 거고. 개수 몇 개예요? 몇 개냐고. 3개 싫다고 하니까 31개죠. 맞아요? 얘는 29개냐? 빼서 1 더하면 되잖아. 이게 힘든 일이야. 맞아? 얘는 몇 개예요? 24개? 24개예요. 얘는요?
15개예요. 그래서 이거 다 더하시면 99개 나올 거예요. 근데 가면 갈수록 이 개수는 더 줄어들 거야. n이 커지니까. 그렇지 않냐?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였어. 두 번째, n이 2라고 하면 3a 더하기 2b는 100 이하는 정해져 있고, 그죠? n은 2의 b제곱, 3a가 아니죠? 9a죠? n 2니까 2의 b제곱은 a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정해져 있는 거죠? 자, b가 1일 때 n은 2부터인데요. 이게 9a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0까지밖에 안 되는데? 11이면 99 되잖아, 그치? 맞잖아. 이거 9개예요. b가 2일 때 a는 4, 5, 하여간 10까지밖에 안 돼요. 7개입니다. b가 3이면 a는 8, 9, 10, 3개밖에 없습니다. 이거 더하시면 19개죠. 확 줄었죠? 그죠? 세 번째, n이 3일 때 27a 더하기 2b, 요게 102하고요. 2의 b제곱은 a보다 작거나 같다. b가 1이면 a는 2, 3, 끝입니다. 이 두 개. 이해하시죠? 따라서 99 더하기 19 더하기 2니까 일식 주고 100 더하기 20, 120 이렇게 하면 되겠네. 진심은 어렵냐 이게? 안 어렵죠? 안 어렵잖아. 그냥 성의만 있으면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 아니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5번) 상수 K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좌표평면의 점 AB가 오직 하나 존재한다. 뭔 말이냐면 A는 로그 X 플러스 2 플러스 K 위의 점이다. A를 Y는 X의 대칭 이동한 점은 요 위에 있다. A, B가 오직 하나 존재한다는 말은 당연한 얘기지만 B, A가 오직 하나 존재한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짓을 왜 하냐면 Y는 X의 대칭 이동한다 라고 말을 했기 때문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Y는 X의 대칭 이동하는 행위는 역함수를 구할 때 사용되거든요. 그러면 이 I의 역함수와 얘의 교점이 하나밖에 없다. 왜? B, A가 하나밖에 없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역함수 이용할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B, A는 누구의 교점이냐면 영서 역함수 불러줘. 네, 역함수. 아이 잘한다. 얘랑 의 교점이 된다 이 소리잖아요. 그럼 연립했을 때 근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 얘기죠. 연립하실 때 4의 k제곱 곱하기 2의 x의 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의 k제곱 곱하기 2의 x제곱 플러스 4는 0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맞죠? 이때 이거의 판별식이 4분의 1의 k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 4의 k제곱이거든요. 이게 0이어야 되니까 k가 마일이면 되죠. k가 마일이 됐다는 건 이 방정식을 확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4분의 1을 곱해서 정리하시면 4를 곱해 정리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2x제곱 마이너스 4 전체 제곱은 0이 돼서 x가 2 나오잖아요. 근데 x가 뭐냐면 b예요. b는 2예요.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k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든 여기든 아무나 집어넣어서 y좌표를 구하시면 그게 a가 돼요. a는 6입니다.
그래서 답은 12 이렇게. 약함수 이용하시면 별것도 아니었다. 동의합니까? 넘어가도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166 여기 뭐라고 써있죠? 가에 뭐라고 써있어요? 감사합니다. 뭐라고 써있냐고. A는 B보다 작건 같고 B는 20보다 작건 같다고 읽을 거예요? 문제에서 뭘 묻는데? 정수분과 소수분에 대해서 묻고 있잖아요. 그러면 가의 첫 번째 줄을 뭐라고 읽어야 돼요? 로그 A와 로그 B의 정수분은 기껏해야 0 또는 1이다. 맞잖아. 이렇게 읽어내야 될 거 아니야. 왜 이게 의미가 있는 거냐라고 하면 fx는 소수분이잖아요. 얘는 로그 A의 소수분에서 로그 B의 소수분을 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대소관계를 만족하기 때문에 만약에 정수 부분이 동일하다면 무조건 로그 A의 소수분이 더 큽니다.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맞잖아. 근데 대소관계상 얘는 무조건 양수여야 되지. 그치? 근데 내가 뭐라고 했어? 정수 부분이 동일하다면 FA-FB는 무조건 음수여야 돼요. 아니 맞잖아. 소수분이 원래 로그의 값에서 정수분 빼는 건데 무슨 말인지 알겠냐? 정수분을 빼고 나도 여전히 소수분이 B의 소수분이 더 커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이걸 케이스 분류를 해가지고 어차피 이게 정수분이 0 아니면 1이니까 A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0보다는 작고 B도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느리고 애당초에 정수분이 동일하다면 음수고 여긴 양수니까 성립을 아예 안 한구나 이렇게 봐야지. 그러면 대소관계상 A의 정수분은 로그 A의 정수분은 0이고 로그 B의 정수분은 1이구나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제 말 맞아요? 안 맞아요? 할 수 있잖아. 못하는 거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어떤 경우만 가능하냐? 이 두 개를 동시에 생각해 보면 근데 이 등호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이거는 가능해요. 첫 번째 A는 B이면 성립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왜냐면 좌변도 0이고 우변도 0이어서 제가 하는 얘기는 대소관계가 A가 B보다 작았을 때 하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면 두 번째 케이스는 뭐가 가능하냐면 이걸 얘기하는 거였어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B의 정수분이 무조건 A의 정수분보다 커야만 성립한다는 거죠. 어차피 얘는 20개 나올 거니까 따로 빼놓고요. 밑에만 세면 되잖아요. 그죠? 네. 자 이제 나식을 다시 써보면 로그 B는 로그 B 마이너스 로그 A라고 쓰고요. 오른쪽은 FA인데 FA는 그냥 로그 A예요. 그잖아. 그 다음에 FB는 정수분이 1이기 때문에 로그 B에서 1을 빼줘야만 돼. 이렇게 이해되니? 1 정리하면 2 로그 B는 2 로그 A 더하기 1 나와요. 따라서 B의 제곱은 10A의 제곱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 이게 나오는 거지. 자 이제 세볼게요. 지금 이 식을 만족하려면 B의 제곱이 10A의 제곱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A가 1이라면 B 1 셌으니까 필요 없고요. 그잖아. A가 1일 때 B가 1밖에 안 되죠. 근데 둘이 같을 때 이미 셌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봐야겠네. 대소관계 그러니까 A가 1이라고 하면 B 1 근데 셀 필요 없구나. B 어차피 10 이상 해야 되니까. 어차피 분리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A 1이거나 2이거나
3인 건 볼 필요 없어요. A 4일 때부터 볼 필요 있는 것 같아요. A가 4이면 저게 400 되잖아요. 맞잖아. 아니 10A의 제곱 죄송합니다. 400이 아니라 1600이군요. 그죠? 1600. 예. 그러니까 A가 4일 때 B는 뭐가 가능하냐면 10, 11, 12 이렇게 가능한가? 160, 1600이 아니고 160, 그죠? 예. 160이고 B의 제곱은 160보다 작아야 되니까 10, 11, 12 가능하죠. 1이나 2나 3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A가 5이면 얘가 250이죠. 그럼 B는 10부터 15까지 가능. 계속 써볼게요. 이거 3개, 6개. 자, A가 6이면 B는 10부터 얼마까지? 18까지 가능하냐? 360이니까 맞잖아. 19부터는 361이니까 9개죠. A가 7이든 A가 8이든 A가 9든 B는 10부터 20까지 다 가능해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얘는 11개 곱하기 3 33개인 거예요. 그럼 이거 다 더하면 얼마니? 51개? 얘랑 더해야죠? 답은 71개 되겠네. 이해하시겠죠? 네. 케이스 분류해도 되지만 이거 생각할 수 있지 않겠니? 정수 부분이 같지 않다는 사실을 생각해낼 수 있잖아. 저게 성립하려면 정수 부분이 같아서는 안 되겠구나. 두 수가 아예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알겠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8번. 얘는 좁아가지고 그림 그릴 공간이 없어서 질문하는 거니? 그런 거 같은데? 이게 그림 그릴 공간이 없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밑에. 그래서 머릿속으로 그려서 풀었거든요, 제가. 여러분도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을 텐데 그래프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서. 하지만 머릿속으로 그려서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그리긴 그리겠습니다. 알겠죠? 예. fx는 로그 4의 마이너스 x예요. 그래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로그 2 마이너스 로그 2x요. 지금 그려보면 어차피 y축이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그죠? 예. y축이 의미가 있는 상태고 y축의 좌측은 이런 식으로 간다고 보면 되겠네. 맞잖아? 로그 4의 마이너스 x니까. 그리고 로그 2x 마이너스 얘는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대충 그려요 그냥. 예. 자, 얘가 지금 y는 fx인 상태입니다. 내가 뭐라고 했냐면 y는 a와 fx가 만난 두 점을 a, b라고 하고 b와 fx가 만난 두 점을 c, d라고 했을 때 AC와 BD가 서로 평행하다. 이게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긋고 이런 식으로 그었는데 여기가 A, B, C, D라고 했는데 A, B랑 CD는 당연히 평행하죠. 얘가 뭐라고 했어요? A, B랑 CD가 평행하다는 게 아니라 AC하고 BD가 평행하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지. 그럼 이 사각형이 사실상 평행사 변형이 되겠네, 친구들? 맞아요. 그쵸? 얘가 말하고 싶었던 건 얘랑 얘가 평행이다. 이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평행사 변형 조건을 준 이유가 뭐 때문일까? 길이 같다 이용하라는 얘기 아닐까? 여기의 길이랑 여기의 길이가 같다. 이거 써먹으라고. AB랑 CD의 길이는 같겠죠. 평행사 변형은 마주보는 편의 길이가 같으니까요. 이해됐습니까? 네.
길이 갖다를 식으로 써볼까요? 첫 번째 여기 길이는요. 얘가 지금 y는 로그 4의 마이너스 x고 얘가 y는 2 마이너스 로그 2x예요. 그리고 얘 x좌표는 x1, m하고 얘는 x2, m하죠. x2는 양수고 x1이 음수이면 바로 알겠죠? 맞아요? 맞잖아. 그리고 x1분의 x2의 절대값이 2분의 1이다. 이 말은 x1을 2x2라고 쓰라는 얘기니까 여기를 마이너스 2x2라고 쓰면 될 것 같은데? 그냥 그 얘기죠. 서로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그럼 얘랑 y좌표가 같죠 지금. 얘랑 y좌표가 동일하기 때문에 y좌표가 동일하다를 이용해서 로그 4의 2x2 이게 2 마이너스 로그 2의 x2라고 쓸 수 있을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면 2분의 3 로그 2의 x2 이게 2분의 3이 되거든요. 그래서 x2는 2 나오고요. x1은 마이너스 4가 나왔어요. 아까 내가 길이 같을 거라고 했잖아. 이 길이가 6으로 같은 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얘는 이제 구하라는 거 잘 안 알려주겠다는 얘기지. 그럼 거리가 6이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라는 얘기니까 똑같은 짓 해보면 로그 4의 마이너스 x3는 2 마이너스 로그 2의 x3 더하기 6이에요. 여기까지 했니? 여기까지 했죠? 예. 근데 이 뒤에가 좀 계산이 좀 추접스럽게 하더라고. 자, 이 뒤에 계산 잘 보세요. 여기까지 잘 왔잖아. 그치? 계산 잘 보시라고. 이식 변형할 때 4로 맞춰가지고 4로 맞춰서 마이너스 x3 그리고 x3 더하기 6의 제곱은 16이라고 할 수 있거든? 여기까지 이해됐니? 맞잖아. 그지? 예. 이걸 풀어가지고 x3를 구하고 이제 저희가 6이라는 게 뭐냐면 x4 더하기 x3 이게 지금 6이라는 말 하고 싶은 거잖아요? 맞잖아. 이거 구하는 과정은 알아서들 하시고 저는 그냥 이거의 모양을 이렇게 써봤어요. x3분의 얘가 x3 더하기 6이잖아요? x4가 x3 더하기 6이니까 맞나? 마이너스 x4가 x3 더하기 6이 맞나요? x4가 양수구나. 잘못 썼어요. 네. x3 그러니까 여기가 x3, 얼마고 맞죠? 네. 얘가 x4, 얼마니까 x4 마이너스 x3가 6이라고 써야겠죠? x 음수니까. 그럼 x4가 x3 더하기 6 맞아요? 네. 이거의 절대값인데 좀 쉽게 가보려고 이 식을 보고 이 식을 이렇게 변형했어요. 저게 16인 걸 알잖아. 그래서 분모 분자에다가 그냥 x3 더하기 6의 제곱을 곱해버렸어요. 그럼 밑에가 절대값이니까 그냥 16이라고 쓰면 되고 위에는 x3 더하기 6의 세제곱이라고 쓰면 되거든. x4가 양수이기 때문에 x3 더하기 6은 양수입니다. 예, 그래서 x3 더하기 6의 세제곱만 계산하면 문제가 풀리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얘 방정식을 계산하자. 전기해 보시면 x3의 세제곱 더하기 12x3의 제곱 더하기 36x3 더하기 16은 0 이렇게 나올 거고, 인수분해가 됩니다. 이걸로. 보통 앞에 있는 게 답인데 여기서는 앞에 있는 게 답이 아니에요. x3가 마이너스 4가 될 수가 없잖아요. 왜 없냐면 얘가 마이너스 4여가지고 A와 B는 같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둘이 똑같은 거 나오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애석하게도 xA가 마이너스 4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이걸 근해공식으로 풀어야 되는데 x3가 마이너스 4 플러스 2루트 3. 선생님 마이너스 2루트 3은 안 돼요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얘가 6 더했을 때 x4가 양수해야 되는데 양수가 안 나와요. 얘밖에 안 됩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여기다 이제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더하기 2루트 3이니까 실제 집어넣으면 2 더하기 2루트 3이잖아요. 2 꺼내면 8 나올 거니까 루트 3 더하기 2의 세제곱 얘만 남아요. 얘 계산하시면 5 더하기 3 루트 3 나올 거예요. 그래서 문제 자체는 굉장히 복잡한 내용은 아닌데 이런 부분 계산이 좀 짜증납니다. 마지막에 좀 계산이 좀 짜증나고 실제로 문제 자체가 많이 어려운 것은 아니다. 자, 172번까지 하고 쉬는 시간 줄게요. 아주 재밌는 문제예요. 얘는. 얘를 풀다 보면 쌍곡선이 나오거든요. 근데 쌍곡선은 기하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하를 안 배운 학생은 못 푸는 문제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뭐가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러면 해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저 식을 보고 x 플러스 루트 2y x 마이너스 루트 2y는 4 이렇게 적어도 되겠습니까? 되겠냐고? 진짜 되겠다고? 안 되죠. 여기 옆에 x는 마이너스 루트 2y보다 크고 x는 루트 2y보다 크다. 이렇게 진수 조건이 따라와야죠. 뭐만 이해되죠? 네. 두 번째로 x의 제곱 마이너스 2y의 제곱은 4다. 이러고 이제 이거 양변을 4로 나누면 쌍곡선이거든요. 그래서 쌍곡선이 나오는데 이 문제 어떻게 풀어라는 얘기죠? 항상 문제 풀다 막히면 선생님이 뭘 보라고 했죠? 문제에서 묻는 거예요. 자, 문제에서 묻는 거 뭐였냐면 절대값 x 마이너스 절대값 y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걸 이렇게 할 수는 없겠냐? 이런 얘기예요. 어차피 제곱은 절대값의 제곱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냥 제 마음대로 절대값 씌워도 식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얘를 k라고 잡고 우리는 k의 최소값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맞잖아? 다시 얘기하면 절대값 x 마이너스 절대값 y는 k라고 잡고 우리는 k의 최소값을 구하면 되는 거라고. 근데 이게 연립방정식이잖아요. 이걸 연립해서 정리를 해보면 x 대신에 y 절대값 y 플러스 k를 집어넣죠. 그게 더 나을 것 같죠? 그러면 절대값 y의 제곱 마이너스 2k 절대값 y 플러스 4 마이너스 k의 제곱은 0 이렇게 절대값 y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얻어집니다. 얘가 근을 가지려면 절대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기 때문에 이 2차 방정식의 근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이게 됐죠? 자, 합이 얼마예요? 2k예요. 그럼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럼 k는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범위가 나오고요. 두 번째, 곱이 얼마예요? 4-k 제곱이에요.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그러면 k가 i부터 2까지 나옵니다. 세 번째, 판별식 실근이어야 되니까 k의 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k의 제곱. 이거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러면 k는 마이너스 루트 2보다 작거나 같거나 k는 루트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세 개의 k에 관한 범위가 얻어집니다. 요 셋을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요,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거니까 루트 2. 어차피 k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범위에서밖에 이 셋 다를 만족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k의 최소값은 루트 2예요. 그래서 답이 루트 2다. 이렇게 이 정도까지 풀면 학생이 이렇게 풀었으면 진짜 잘 푼 겁니다. 진짜 잘 푼 건데 사실 여기서 뭘 확인해야 맞냐면 이걸 확인해야 맞아요. 아직 우리 진수 조건은 확인 안 했잖아요. 진수 조건은 확인 안 해도 답이 나오게끔 문제를 설계해 놨긴 했는데, 근데 원칙적으로 이 풀이가 완전히 맞진 않고 진수 조건에 대한 확인 이것만 보시면 돼요. 자, x축 그리고 y축을 그려요. 그리고 뭘 여기다 그리냐면 y는 루트 2분의 1 x 하고 y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x 두 개를 그립니다. 그러니까 y는 루트 2분의 1 x고 얘가 y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x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사실상 y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헷갈려 죽겠네. y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x보다 크다 이거죠. y는 루트 2분의 1 x보다 작다 이거잖아요. 맞잖아. 마이너스 루트로 나누는 거니까. 네. 그러면 여기를 만족하는 범위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 점들만 뭐가 될 수 있냐면 저기서 말하는 x와 y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진수 조건을 만족하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상태에서 얘를 그려보잖아요. 얘를 그릴 때는 어떻게 해요? 절대값 없다고 치고 일선면에서 그리면 x-y는 k잖아요. 그럼 y는 x-k 이런 형태죠? 맞잖아? 네. 그러니까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런 형태로 그려져요. 이걸 xy 원점에 대칭시키면 되는데 어차피 영역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얘만 그려도 되잖아요. 네. 이거 뭐냐면 절대값 x, 절대값 x-, 절대값 y는 k. 즉 k라는 건 뭐냐면 이 빨간색 꺾인 선 있죠. 이 위에 있는 점만 가지고 계산했을 때 k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진수 조건을 만족하는 k가 실제 존재한다는 걸 확인되죠. 그래서 이게 참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해됐어? 진수 조건의 영역 내에서 이걸 만족하는 실수 k가 존재한다고요. x, y가 존재하니까. 이 정도까지는 학생 입장에서 확인을 굳이 확인을 하지 않더라도 풀어놓고 뭐 좀 찝찝한데? 이런 생각은 해야 돼. 왜냐면 이걸 본인이 안 썼다면 모를까. 만약에 썼잖아. 그럼 이거 어디다 쓰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어야 맞잖아. 아니, 근데 저걸 안 쓰면 심각한 문제라고 했어. 내가 동치 변형 안 하면 답 절대 안 나온다고 했어. 운이 좋아서 답이 나올 수도 있지만. 알겠니? 로그를 삭제할 때는 항상 진수 조건 옆에다 같이 써줘야 돼요. 로그를 삭제할 때는 항상 진수 조건 옆에다 같이 써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문제가 간단할 때는 잘 하다가 문제가 복잡할 때는 안 하고 막 이러는데 그러면 안 돼요. 알겠죠? 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